이번 시간에는 경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매우 놀라운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당신과 온전히 함께할 때 당신은 이해되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기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을 열고 확장하고 더 큰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느낌 또한 갖게 되어 상호 간의 신뢰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칭에서 경청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왜 경청을 코칭의 5대 구성 요소 중 첫 번째로 다루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모두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치가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경청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청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스킬입니다. 마스터 코치는 풍부한 재능을 부여받고 그 재능을 높은 수준의 숙달된 스킬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선수가 스포츠 경기에서 그리고 음악가가 공연 중에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우아함 같은 수준으로 경청 스킬을 사용할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깊은 수준으로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수준의 일과 몰입 상태에서는 최소 수준의 경청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대부분이 평균 수준 이상의 체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아니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근육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는 대부분 귀에 들리는 말만 듣습니다. 즉, 우리는 상대방이 한 말과 내가 한 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간의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 논쟁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이 할 말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제 뜻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한 말은 아니었잖아요. 또는 상대방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는 동안의 대화에서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상대방과 견줄 수 있는 스토리나 조금 더 극적인 스토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게 무서웠다는 거네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해도 될까요? 라고 우리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 관점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피상적으로 듣게 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진정한 경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력으로 알아야 할 것만 듣고 급하게 벌어지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회전기계의 단순한 부속품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의 몰입이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에서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도 경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판단을 보류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할 때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은 흔히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 상태를 돌보아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은 코치이든 직장의 관리자이든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서 집중력 있고 숙련된 효과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경청자는 어떻게 경청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압니다. 경청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에도 능동적인 액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각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칭에서의 경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되죠. 그리고 직감과 감각기관을 이용해서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소리, 말, 이미지, 느낌, 에너지를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다면적 수용체입니다. 우리는 전화로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숨소리, 말의 전달 속도, 목소리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또한 말 속에 숨어 있는 중압감을 알아차립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운지 또는 날카로운지, 머뭇거리는지 또는 화가 나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상대방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경청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의 신체 언어를 봅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꽉 다물어진 턱이나 슬픔으로 고개를 떨군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자각하죠. 경청의 두 번째 측면은 경청 이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그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코치의 경청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노련한 코치로서 당신은 그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경청 이후 당신이 고객에게 보일 수 있는 영향을 자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자각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펜싱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대응하고 피하고 찔러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주의는 온통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는 어떤 선택을 할까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집중력을 상실해서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기가 끝나면 그제야 경기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경청을 한다면 당신은 대화 도중에 어떤 정보를 취해야 할지 또는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초월적 의식 상태와 동시에 무의식적인 상태로 경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러한 경청 이후에 하는 행동과 선택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들로 꽉 찬 방에 있는데 연기 냄새가 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연기가 나는 쪽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즉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자각의 첫 번째 국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합니다. 불이야! 하고 소리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빌딩 주인에게 상황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화기를 돌고 영웅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 군중 속으로 헤치고 나아갈 수도 있고 조용히 연문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선택은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상황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당신의 한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경청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특히 코칭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청 모델에는 세 단계의 경청이 있는데요. 이 세 단계의 경청은 코치에게 엄청난 범주의 능력, 궁극적으로 매우 깊은 수준에서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1단계 경청은 자기중심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1단계 경청에서 주의, 어텐션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만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1단계 경청에서의 스포트라이트는 나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 느낌,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다이오드를 통해 내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경청을 통해 정보를 빨아들이지만 에너지 트랩에 넣고 재해석을 합니다. 1단계 경청에는 단 한 가지의 질문만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이지? 이런 1단계 경청이 적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다른 도시로 여행을 할 때 당신은 대부분
1단계 경청을 하기 쉽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어디서 수속을 밟는지, 티켓과 여권은 챙겼는지, 이륙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비행기를 타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 기내식에 대한 의견, 당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의자를 차지는 않는지 등을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당신의 주인은 온통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1단계 경청의 또 다른 예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할 때입니다. 답, 설명, 세부 사항과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나? 내가 늦을 것 같은데 언제 떠나지? 언제 먹지? 내가 늦을지도 모른다고 언제 사람들에게 알리지? 다른 비행기는 있나? 읽을 거리는 충분히 가져왔나? 1단계 경청에서 자료를 모으는 목적은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단계 경청의 또 다른 예는 식당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자신에게 향해 있고 1단계 경청의 영향도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즐거움, 건강, 만족, 그리고 당신의 지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음료수를 먹을까? 오늘의 요리는 뭐지? 의자는 편안한가? 통풍은 잘 되나? 자리가 부엌에 너무 가깝지는 않나? 가격은 어떤가? 돈은 충분한가? 당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결정과 선택, 그리고 판단은 모두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생선을 좋아한다? 단 죽은 채 눈을 뜨고 당신을 쳐다보는 생선을 통째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줄여야 할 몸무게를 생각하고는 저지방 드레싱을 주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당신 내부에서는 최고로 많은 잡담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식당 테이블 맞은편에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주문을 마칠 때까지 전적으로 1단계 경청을 합니다. 1단계 경청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황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은 1단계 경청을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고객이 할 일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치가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경청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코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에 대한 주의를 잃고 1단계 경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부단히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가능한 빨리 2단계, 3단계 경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1단계 경청의 예를 들어볼까요? 고객이 우선 얘기합니다. 새집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박스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현관에서 욕실까지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완료해야 해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님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겪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예요. 제가 지난달에 출장으로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저의 아내는 이제 참을성의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집에 가난 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곧 해결될 겁니다.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추진력을 유지하시고요. 그건 단순히 주의력 분산 이상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고객님은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고객님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러죠. 분명히 코치는 1단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 자신의 판단과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자신의 어젠다로 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고객을 위해 어떤 종류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코치가 그의 주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 코치의 주의는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는 고객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 그리고 코치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2단계 경청은 고객 중심의 경청이라고 합니다.
2단계 경청에서는 상대방에게 주의 깊은 집중, 포커스드 리스닝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대화를 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고 2단계 경청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서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통해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에게 온 집중을 하고 그 이외의 외부 세상에는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연인이 앉아있는 식당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시죠. 음식 주문을 마쳤고 메뉴판은 가져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눈은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그 이외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가 될 정도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를 너무나 잊고 있어서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 사랑스러운 광경은 광고에서 사용하는 만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마치 풍선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코치로서 2단계 경청을 할 때 당신의 주의는 온통 고객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말과 표정, 감정, 그리고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듣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고객이 말하지 않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고객이 웃는 모습을 보고 고객의 음성 안에 묻어있는 눈물도 듣습니다. 고객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듣습니다. 고객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만의 독특한 비전도 듣습니다. 코칭 세션을 통해 무엇이 고객을 활기차게 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맥 빠지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지도 듣습니다. 에너지와 정보는 고객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코치에 의해 만들어지고 반사됩니다. 2단계 경청에서 경청의 영향은 고객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코치는 고객한테서 나온 빛을 하나도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객에게서 나온 것은 고객에게 되돌아갑니다. 2단계 경청에서 코치는 그들의 경청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속적으로 자각합니다.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는 것입니다. 2단계 경청은 고객과의 사이에 공감, 명확성, 협업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마치 코치와 고객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코치는 코치 자신, 자신의 아젠다, 생각이나 의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코치는 고객에게 매우 몰입되어 있어서 내면의 잡담이 실제로 사라지고 코칭은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코치로서 당신은 더 이상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당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즉 고객에게 던질 멋진 질문과 같은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경험 안에서 1단계 경청을 하고 있다는 단서가 됩니다. 2단계 경청을 하는 코치로서 당신은 고객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 톤, 속도, 표현된 감정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듣고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채고 그것 또한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고객이 다시 반응하기 전에 2번 듣는 것과 같습니다. 고객이 처음 말한 것을 듣고 당신의 대답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듣습니다. 2번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2단계 경청입니다. 2단계 경청을 설명할 때 흔히 한 명의 코치와 한 명의 고객을 예로 드는 경향이 있으나 2단계 경청은 주의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명의 파트너, 부부 또는 심지어 팀과 일하는 코치, 한 명 이상의 고객과도 2단계 경청이 전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2단계 경청의 예를 살펴볼까요? 고객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새집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박스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현관의 저 욕실까지 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완료해야 해요. 집안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 고객님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잘 알죠. 그러나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 저는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사실 제가 출장을 간 동안 제 아내가 이삿짐을 거의 다 쌌거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집안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제가 2명이면 좋겠는데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고객님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소중하게 지켜오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한번 들여다보죠.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코치는 고객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확인하는 2단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경청은 총체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3단계 경청을 할 때 당신은 마치 고객과 함께 우주의 중심에서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경청을 합니다. 글로벌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과 고객, 그리고 정보의 환경을 포함하는 어떤 힘의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3단계 경청은 당신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촉각적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느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활동, 무활동, 상호작용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경청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선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3단계 경청은 전파와 같은 것입니다. 전파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라디오로 음악을 듣기 때문에 전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3단계 경청은 전파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전파는 우리 안테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러나 3단계 경청을 위해서는 특별한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치처럼 3단계 경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필요로 하죠.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영역의 경청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청 스킬을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당신의 직관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마치 고객의 입을 통해서 얻은 말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청에서 직관은 단지 더 많은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치로서 당신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반응이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아챘습니까? 3단계 경청은 때로는 환경적 경청, environmental listening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온도, 에너지 수준, 밝기와 어둠을 지각합니다. 고객의 에너지가 활기 넘치는지 또는 가라앉아 있는지, 차분한지 가벼운 상태인지 또는 무언가에 컨트롤되고 있는지 당신은 3단계 경청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나요? 무슨 일인가요? 단독으로 연기하는 코미디언, 음악가, 배우, 연수교육 강사 같은 공연 연주자들은 강력한 3단계 경청 감각을 개발합니다. 그들 모두는 즉각적으로 공연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들의 공연에 따라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청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각하는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3단계 경청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영향을 읽어내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3단계 경청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집중하고 갑작스러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당신 자신의 세상, 당신을 둘러싼 세계와 고객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속에서 모든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 자체는 당신이 즉각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을 때라도 코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때때로 이런 환경이 당신에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삭이기도 합니다. 3단계 경청 대화의 예를 살펴볼까요? 새집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박스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현관에서 욕실까지 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완료해야 해요. 집안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고객님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잘 알죠. 그러나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 저는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사실 제가 출장을 간 동안 제 아내가 이삿짐을 거의 다 쌌거든요. 이것은 단지 짐을 정리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이슈로 들립니다. 고객님이 박스처럼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고객님은 제가 늘 대화하던 그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꽉 막혀 보입니다. 예, 그게 제가 느끼는 지금 감정 상태예요. 출구가 안 보이고요. 아내와의 관계, 일 모두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제를 피해가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요. 차분히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모든 짐을 푸는 것이죠. 이 경우에 코치는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감정과 에너지를 포함해서 말 이상의 것, 코치와 고객 사이의 공간의 뉘앙스 등을 파악하는 3단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3가지 대화에는 3단계의 경청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대화이죠. 물론 실제 코칭 대화에서 코치는 2단계와 3단계 경청을 지속적으로 넘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 경청으로 빠지게 되면 가능한 빨리 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코칭에서의 모든 것은 경청, 특히 고객의 계획과 목적을 명심하면서 듣는 경청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비전에 따라 잘 살고 있는지, 그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코치는 고객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신호, 즉 고객이 내리는 결정, 그러한 결정이 고객을 삶의 균형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에 대해 듣습니다. 코치는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혼란의 소리도 듣습니다. 경청은 모든 코칭의 관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모든 다른 구성 요소는 2단계, 3단계 경청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모든 코칭이 통과하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경청을 하면서 코칭의 초점과 방향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경청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칭 대화 도중 다음에는 어떤 코칭 스킬을 사용할지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코칭 스킬에 대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경청이 모든 코칭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경청 환경에 적합한 반응들로 보이는 스킬들을 선택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료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 스킬은 또한 진행 상황 명료화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코치가 2단계, 3단계 경청으로 충분히 경청을 하면 강화된 자각 감각을 갖게 됩니다. 고객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고객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느낌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조합하면 코치는 고객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명료화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당 명료하게 묘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객은 자주 그들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아마 자세한 것은 볼 수 있으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료화 스킬을 이용해서 코치는 본인이 느끼고 관찰한 것, 판단이 아닌 느끼고 관찰한 것을 고객과 공유합니다. 코치는 고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대로 말합니다. 때때로 명료화는 엄연한 사실을 말하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고객에게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객께서는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보내기 어렵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일전에 고객께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셨는데요. 야간 근무 일정이 이러한 약속과는 일치되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코치가 길에 놓여 있는 쓰레기 더미를 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코치의 행동 방식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명료하게 지적하는 것은 코치가 할 일이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은 고객의 몫입니다. 명료하는 고객이 여러 생각들을 이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킬이어서 고객이 스스로 취한 행동이나 행동의 부족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코치는 본 것을 명료화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모든 코칭 스킬처럼 본인이 본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코치가 본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반대 제안이나 해석에 대한 충분한 여지를 주면서 코치가 본 것을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코액티브 코칭 스킬의 핵심입니다. 코치가 항상 맞아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필요를 떨칠 수 있다면 코치는 사실처럼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고객에게 커다란 선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화의 예시입니다. 고객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대안을 준비한 것이에요. 이것이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요구하는 마감일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저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계획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른 사람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예전의 경향이 다시 보여서요. 그것이 고객님이 바꾸고 싶어 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확화 스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생각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 상태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결론으로 넘어가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객은 장황하게 말하거나 그들 자신의 이야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개 속을 표류하며 길을 찾으려고 헤매기도 합니다. 애매한 생각에 빠져서 진부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래된 지도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코치는 고객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명확화 스킬, clarifying 스킬은 경청, 질문, 재구성의 조합입니다. 때로 그것은 단순히 다른 관점을 시도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무엇인데요? 이것이 맞나요? 고객께서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명확화 스킬은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들고 그것의 자세한 사항을 추가한 이후 고객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예, 바로 그거예요 라는 반응을 얻어냅니다. 명확화 스킬은 고객으로 하여금 안개 속을 빠져나와 원래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명확화 스킬 대화의 예시입니다. 고객이 먼저 말합니다. 만약 그가 뉴욕으로 간다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곳에 좀 더 남아 있을 거예요. 고객님께서 결정해야 할 것이 2개, 어쩌면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고객님이 원하는 것보다 그가 하는 결정에 더 달려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결정하기 전에 그가 이사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리고 고객님이 다음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정말로 원하는지,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와의 관계가 지속적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죠. 어떤 조건 하에서 그와의 관계가 정말로 지속적일 수 있는지요? 좋아요. 제가 좀 더 검토해야 할 일이 있네요. 다음은 통합적 시각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가상의 헬리콥터를 타고 5,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서 고객의 삶을 내려다보시죠. 이것이 통합적 시각 메타뷰 코칭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고객이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매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통합적 시각은 큰 그림을 보여주고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줍니다. 코치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이 높은 지점에서 내려다보면 당신이 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진실을 볼 수 있나요? 통합적 시각 스킬은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의 비전과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줍니다. 그들이 산 아래에서 고군분투할 때,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때 통합적 시각은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통합적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그것을 일종의 높은 연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코치가 고객이 처한 모든 환경적인 요소, 이슈, 고객의 삶을 올라서서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높은 연단에서 코치는 고객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고객의 관점을 명확하게 해주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코치가 할 일입니다. 이 높은 연단에서 코치는 당장 일어나는 대화의 세부 사항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회사의 동료와 갈등하고 있다면 코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에 당신이 이전 상사와 나누었던 대화와 그리고 당신의 누나와 있었던 사항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건가요? 또 다른 예는 열심히 노력은 하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고객의 경우인데 코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힘들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에 이런 고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예에서 통합적 시각은 저변에 깔려있는 주제를 끄집어내는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합적 시각은 우리 인생을 파노라마식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통합적 시각은 특히 문제의 세부 사항으로 빠지기 쉬운 상황에 전체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해야 할 팀원의 해고에 대해 해당 직원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으로 고객이 코칭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치는 고객이 그 상황을 통합적 시각, 즉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시각에서 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조직에 미치는 기회비용은 얼마인가요? 그 해고가 길게 보면 동료들 사이의 신뢰와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다음은 은유 스킬입니다. 은유, 메타포는 이미지와 경험을 도입해서 고객이 좀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킬입니다. 안개 속을 헤매시나요? 라는 질문은 혼란스러운가요? 라는 고객의 지성에 호소하는 질문보다 매우 다른 수준으로 고객을 생각하게 하는 이미지와 경험을 창조해 줍니다. 고객은 안개 속에서 밀려가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한 경험입니다. 은유는 탐색을 위한 풍부한 이미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만일 특정 은유가 고객의 통찰력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코치는 항상 다른 은유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정 스킬입니다. 인정이라는 코칭 스킬은 고객의 기초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고객은 진정한 인정을 받은 이후에 더욱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은 고객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칭찬과 찬사는 고객이 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닛, 리포트를 잘 작성했어요. 또는 당신의 프리젠테이션은 사려 깊었고 저에게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하듯이 칭찬하는 사람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찬사를 보내는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인정은 고객의 내적 성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이룬 것 또는 고객과 대화를 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인정은 고객의 존재 자체를 강조합니다. 제닛, 학습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정말로 보여주었네요. 큰 위험을 감수했어요.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정은 또한 흔히 고객이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하고 존중하고 있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고객이 재미를 가치 있게 생각할 경우에는
그것을 정말 재미있게 만들었네요. 축하해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잘 알아요. 또는 고객이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잘했어요. 당신은 정직과 진정성을 보여주셨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입니다. 인정은 코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스킬입니다. 코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치는 고객이 원하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고객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항상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고객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 두려움에 맞설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집요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정 스킬은 코치로 하여금 고객 내면의 강점을 칭찬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정은 고객이 잘못된 겸손함으로 인해 때때로 잃어버리는 것이나 단순히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객의 강점을 인정함으로써 코치는 고객이 그 강점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인정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고객도 알 것입니다. 고객은 코치가 확실하게 해준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욱 풍부한 자원을 갖게 됩니다. 인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와, 이제 당신의 상사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은 매우 좋아졌어요. 당신은 두려움에 맞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었어요. 인정은 고객이 성장하고 더욱 강해지고 있는 곳에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하면 고객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코칭에서 말하는 모든 인정에는 실제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인정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인정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고객의 반응을 보십시오. 3단계 경청을 통해서 코치인 당신은 그 상황에서 고객이 어떤 존재여야 했는지를 잘 묘사했는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은 코치가 듣고 느끼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분명히 고객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바라보고 알게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엄청 감동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갖는 강력한 힘입니다. 대화의 예를 살펴볼까요? 고객이 먼저 말합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어요. 오히려 어렵게 되었어요. 고객님이 하신 행동은 사람들을 언제나 올바로 대하겠다는 고객님의 입장을 취한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하셨죠.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팀에서 인기상은 결코 받지 못하겠네요. 그러나 최소한 깨끗한 양심으로 밤에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와 2단계 경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습의 목표는 완전하게 1단계 경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하기 위해 친구나 동료에게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해서 1단계와 2단계 경청 게임을 해보시죠. 1단계 경청 레벨 1입니다. 1단계 경청이 무엇인지 당신의 파트너에게 설명해주고 그가 경험한 여행에 대해 좋았던 일과 그렇지 않았던 일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도록 요청하십시오. 파트너가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당신의 경험 관점에서 그가 하는 말이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십시오. 당신의 의견을 자주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라면 그 여행을 어떻게 달리했을지, 파트너가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줄까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삶에 있었던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나요? 15분 정도 후에 1단계로 듣는 것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1단계로 들어주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음은 2단계 경청 레벨 2입니다. 동일한 파트너와 동일한 이야기를 약 15분 동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2단계 경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말고 호기심을 갖도록 합시다. 질문을 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명료하게 얘기하십시오. 그의 이야기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2단계로 듣고 반응함으로써 당신의 파트너에게 완벽하게 몰입하십시오. 2단계로 경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2단계로 들어주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경험이 1단계 경청과 어떻게 달랐나요? 다음은 두 번째 3단계 경청 연습입니다. 레벨 3 경청. 3단계 경청 활동을 관찰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봅시다. 예를 들면 도서관, 호텔 로비, 응급실의 대기실, 공항의 바 같은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3단계 경청을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서 사람들이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보십시오. 분노, 좌절, 즐거움, 지루함, 평화로움, 걱정스러움 중 어느 것일까요? 그 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무엇을 느끼나요? 그 공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어디에 있으며 사람들이 들락거릴 때 에너지는 어떻게 이동하나요? 당신의 느낌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3단계 경청을 시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가요? 눈을 뜨고 있을 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당과 패스트푸드 식당을 비교해 보십시오. 3단계 경청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환경 변화 관련해서 친구로 하여금 매우 화가 나고 분노한 상태로 방에 들어오라고 해보십시오. 그 방 분위기가 3단계 경청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또는 두 명의 친구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시끄럽고 거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방 안에 3단계 경청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3단계 통합적 시각 단계입니다. 통합적 시각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일종의 테마이고 적절한 선언이고 일정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과도기를 겪는 것, 변화를 겪는 것,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 고속으로 작동하는 기계, 편안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현재 당신 삶에 대한 통합적 시각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까운 친구나 동료 10명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들 각각의 통합적 시각은 무엇인가요? 4단계는 은유에 대한 연습입니다. 다음 각각의 상황에 대해 적절한 은유를 만들어 보십시오. 두 가지 매력적인 선택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 미지의 세계로 흥분된 여정을 막 시작하려고 할 경우, 오랫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가 동시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경우, 혼란스러운 작업 환경, 두 명과의 로맨틱한 관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한 비용 손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과도하게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매우 잘 일구었던 경우, 성공, 슬픔, 계속된 횡재, 육체적, 정신적 탈진, 그리고 거절. 5번째는 인정을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5명의 친구나 동료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노력과 존재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글을 써보십시오. 또한 당신 자신을 인정하는 글도 써보십시오. 지금까지 경청에 대해서 장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